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김경수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의 삼국지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서 나온 김경수가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을 해서 국민 통합을 외치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될 이재명이 광주를 방문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어제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잃고 있다, 국정의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이낙연이 앞으로 새해 들어서 1년 동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삼국지를 펼쳐나갈 것이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면서도 저게 지금 무슨 범죄자들의 경연대회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됐나 라고 보고 있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 사람들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라는 데서 계산이 분주할 겁니다. 먼저 김경수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라지도 않은 선물이었는데 선물이 왔다. 거절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고맙다고 할 수도 없다. 자신은 여전히 무죄다.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를 지지하러 감옥 앞에 모여서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수가 무죄면 그러면 문재인이 유죄가 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김경수가 자신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소위 과거에 깃털, 몸통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부름한 것이라면 김경수는 죄가 거의 없죠. 문재인의 죄가 되는 겁니다. 김경수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김경수의 이 드루킹 조작 의혹,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이 특검에 의해서 이게 수사가 된 건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가, 그 선거의 후보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후보가 지시한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형벌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이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에서 문재인은 빠졌습니다. 아예 조사에서. 문재인이 후보였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이 부분이 조사가 아예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김경수는 계속 무죄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는데 재판 3년 질질 끌다가 이렇게 무죄라고 하면 문재인을 조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어쨌든 이 김경수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번 특별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통합은 우격다짐이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것이고, 무슨 대선 주자, 대선 후보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감옥에 나오자 말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무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무죄면 문재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김경수는 이게 업무 방해입니다. 여론 조작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선거법에도 걸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선거는 1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문재인 선거에 김경수가 여론조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을 조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통령이었던 김경수에게 이걸 다 덮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부분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김경수 선거는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이 여론조작을 하면 법리상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걸 김경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은 조사를 못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유죄, 여론 조작도 유죄였는데 2심에 가서는 1년 뒤에 있을 김경수 선거를 겨냥해서 드루킹과 이런 여론 조작을 했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 또 이렇게 돼서 무죄가 된 겁니다. 이 부분 밝히기 위해서는 문재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가 이렇게 대선 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또 새해가 되면 문재인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논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뭐 검찰에 가서 법리상 검찰이 이야기하는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법리로 따지면 되는데 광주에 가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가려지겠느냐라고 하고 최고위원회의도 열었습니다. 송정 매일시장에 가서 검찰 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라고 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수는 뭐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것 같고 이재명은 지금 독립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 탈탈 털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냐? 또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고스톱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고스톱을 쳐서 딴 돈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되겠느냐.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막 그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립니다. 그냥. 고스톱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뭐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매일 고스톱이나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비유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고스톱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재명 말처럼 고스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스톱에서 돈을 잃었으면 졌으면 선거에서 깨끗하게 털고 자기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게 고스톱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재명?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털고 일어나야지. 이거 무슨 찍자 붙인다고 하죠. 이거 뭐 갱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스톱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름판에 가장 안 좋은 행태죠. 대선이 고스톱도 아니고 이재명 머릿속에는 고스톱만 들어있는 모양인데 만약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노름판에서 해서는 안 될 이재명은 가장 추잡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입니다. 이낙연도 뭐 미국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뭐 국내에 있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가끔 지지하는 교민들 만나고 뭐 거기에 있는 특파원 기자들 만나고 그 이외에 뭐 할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국내에 귀, 눈 다 쏠려 있는 것이죠. 이낙연이 자기가 너무 지금 좀 뜸했다 싶었던지 어제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급증해서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 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낙연에 대해서 그렇게 바깥에서 빙빙 돌지만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해라. 사실은 뭐 미국에서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모든 관심은 지금 국내에 쏠려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해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과 김경수, 이낙연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오늘 보여준 이 행동이 민주당의 삼국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년 동안 아마 이 세 사람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때로는 갈등, 때로는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재판과 검찰 수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안 되느냐, 바꿔야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내년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기소가 될 겁니다. 이미 선거법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서 총선까지 사생결단식으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당분간은 이재명, 김경수, 이낙연이 손을 잡을 것이다. 김경수는 뭐 그런 급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비서정치죠. 문재인이 김경수를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을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의 공천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을 새해에 만난다라고 하고 이낙연이 언제 귀국을 하느냐. 이낙연도 귀국하는 시점쯤에는 이재명과 물밑에서 거래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공천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가 공천권을 모두 행사하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민주당을 당분간은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 재판 과정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재명은 아마 공천권을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쪽 또 문재인 쪽에 언지를 줄 것이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당 기간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의 지금 퇴임 뒤의 행태로 보건대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의 지분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재인은 비서정치를 합니다. 김경수 아니면 윤건영 등을 통해서 비서정치를 해야 하는데 김경수가 나왔으니까 아마 김경수를 내세워서 문재인이 뒤에서 조종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낙연은 뭐 여전히 이재명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이낙연이죠. 이낙연은 여전히 자기 지분도 챙겨야 하고 또 정치적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타이밍 그 전에 이재명 쪽에서 아마 먼저 지분 부분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서른을 비롯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일단은 버텨가는 방탄당으로 민주당을 하나로 묶는데 일단은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섣불리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나섰다가는 이제 분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쪼개진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을 쪼개지는 말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주당 자기들 생각으로는 당을 쪼개지는 말아야 하는데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을 보건대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건대 민주당을 깨지는 말아야 하는데 이재명으로는 총선 치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건데 이재명은 자기 이름으로 그래도 자기가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지 않느냐. 또 실제 당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 이름으로 치르자. 지금 이런 식입니다. 분당이 된다면 이낙연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김경수는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수도권에 기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검찰의 수사를 뚫고 문재인과 이낙연의 지분을 할애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문재인을 방문하는 것이고 이낙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들어 지분을 내놔라. 정확한 약속을 해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문재인 쪽에서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게 이재명이 참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자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지분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뭐 당권 도전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기가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 독단적으로 휘두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시그널이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또 당의 여론에 따라서 자기가 당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면 이렇게 무엇 때문에 지분을 나눴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이낙연이 믿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를 꾸렸을 경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균형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 이 균형점을 잡지 못하면 분당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지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년 1년 내내 이재명과 김경수는 뭐 문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이낙연이 펼치게 될 이 민주당 삼국지 아마 굉장히 숨막히게 전개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당이 깨지는 것이다. 그래도 민주당이 좀 사는 길은 이재명이라는 이 당대표 얼굴은 바꾸고 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 방식인데 이재명이 그걸 수용을 하겠느냐. 이재명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김경수, 이낙연이 모두 함께 총선을 치르는 이런 모양새도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김경수, 문재인을 대신한 김경수와 이낙연을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는 이제 뭐 모든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은 부분, 정치 자금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의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수사의 속도에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급속하게 환경이 변해가면서 이재명, 문재인, 이낙연이 삼국지와 같은 혈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혈투를 벌이는 1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